이분은 정말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는 거인이에요. 네, 그래서 제천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십니다. 김현민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김현민입니다. 아침인데도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줌에도 한 300명 계시고 이 안에도 진짜 200명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진짜 열정적이고 대단하십니다. 저는 제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제천이 어딘지 다들 모르셔서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중심점에 있어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2시간, 2시간 반이면 어디든 다 닿을 수 있는 곳에 살고 있고요. 제천을 모르면 의림지 얘기하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온다면 저는 항상 의림지를 모시고 갑니다. 그럼 다들 되게 행복해 하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작은 도시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작은 데서 어떻게 아메이를 해? 라고 얘기하는데 전 제천에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요. 전 타 지역에 다 나가 있고요. 제천에 있는 날은 주일과 그리고 월요일 외에는 저희 대부분 다 타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 아메이 사업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할까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아메이 사업 안 한다 생각을 해보고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따박따박 남편이 내가 죽을 때까지 월 500에서 1000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그리고 건물주가 되어보고 싶다. 그리고 자, 손가락 잘 꼽으세요. 아까 천계선 사장님이 강의하실 때 느낌이 왔어요. 오늘 당첨이다. 오늘 PPT 당첨되겠다. 됐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월세 받고 싶다. 그리고 아이 유학 보내보고 싶다. 그리고 노후가 걱정이라서 뭔가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가락 꼽아주시면 좋고요. 여행을 가는데 돈 없이, 돈 걱정 없이 동남아 말고 유럽 쪽으로 여행을 풍족하게 다녀보고 싶다. 남편 눈치 안 보고 내 돈이 있었으면 펑펑 쓰고 싶은 사람. 그리고 부모님 돈을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 분들. 다달이 부모님한테 10만 원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제 주변에 물어보면 10만 원씩 양가에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능력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진짜 내 이름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계시다면 이 안에 진짜 5가지만 해당이 돼도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니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20년 차 애견샵을 운영하면서요.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자영업 20년이면요. 버티는 게 용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24살에 저는 환경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환경이 그렇게 더럽지 않았어요. 수돗물을 먹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장 폐수를 오염도를 측정해서 하는 거였고요. 환경 대기 오염을 측정하고요. 상하수도 공학이라고 해서요. 그 유속을 해서 상하수도 까는 그런 일을 하는 대학을 갔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어울리진 않았지만 정말 그만두고 싶었지만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 원이 아까워서요. 저는 2년을 졸업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졸업을 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애견샵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견샵 일도 하고선 1년을 견습 생활을 하고 다시 1년이 지난 뒤에 서울에 학원을 다니려고 올라갔을 때 그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애견 미용사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1년 동안 내가 견습했던 시간, 그리고 1년 학원을 다녔던 그 학원비가 아까워서 할 수 없이 끝까지 졸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24살에 정말 어린 나이에 정말 많이 놀 나이에 애견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샵을 차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24살에 강아지 미용만 할 줄 아는 사람이 강아지 관리하는 것도 모르고요. 물건 판매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3,500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저는 애견샵을 시작을 합니다. 돈이 있었냐고요? 돈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저희 친아버지랑 헤어지면서 단돈 1,000만 원을 저한테 빌려줬고 저는 그 돈을 진짜 부들부들 떨며 받았고 다행히 샵 전 사장님이 2년 동안 100만 원씩 갚으라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진짜 24살에 샵이 시작이 되면서 저에게 20대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먹이고 싸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마다 깰 때마다 그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냐면 아침에 늦게 출근해서 강아지는 똥에서 밟고 있고 배고파서 난리가 나고 있고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꿈을 자꾸 꾸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20대를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조금 더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게 뭐였냐면 결혼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왜 좋았냐? 남편의 연봉이 저는 월 500 버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 주부들이신 분들이라 월 500 벌어오면 부자예요? 좀 힘들죠. 근데 20대 아가씨한테는 이 월 500이 엄청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격리로 월급을 70만 원, 80만 원 벌던 시절이기 때문에 500 버는 남자 만난다고 얘기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면 미쳤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월 500이 아니라 월 1,000을 벌어왔으면 제가 생각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가 10살 많은 남편을 만나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아, 다른 남편들보다 10년은 덜 벌어올 날짜가 줄어들어 있다는 거를 그때 눈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 아, 어떡하지?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애견 미용도 못 하겠어. 이 애견 미용이 평생 노동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목 디스크 오고요, 팔 아프고요, 손가락 마디 관절 오는 그 선배 미용사들을 보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고민에 되게 많이 빠졌는데요. 그때 저희 남편도 그 단통법 기억나세요? 핸드폰 단말기 금액. 그때 저희 매출이 수입이 만약 6천이 들어와야 되면 3천밖에 안 들어오는, 2천밖에 안 들어오는 그 몇 달의 구간을 버티면서 정말 되게 무섭다, 자영업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무언가를 찾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견샵이 잘 안 되지 않았어요. 미용사는 4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미용을 하고 있었고 그 청소한 이모를 따로 두고 매니저가 있을 정도로 했지만 그래도 되게 불안했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자영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번에 한 분을 만났는데 어떠한 가게를 차리셨어요. 그 가게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지금 이렇게 버는 건 분명히 버는데요. 왜 한 달 정산하면 돈이 없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속으로. 그게 자영업이야. 자영업은 원래 그래. 앞에서 버는 것 같지만 뒤로 분명히 없어. 근데 벌긴 벌었어. 하지만 네가 쓴 것도 있고 주변에 물건 재워놓은 창고에 물건이 있을 거야. 그걸 다 털어버리는 순간 돈이 남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해주지만 그제서야 얘기할 때 들리지 처음에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정말 많이 떨어지세요. 저는 정말 작게 자영업 시작해서 끝내는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서 처음에 작게 시작한다는 분이 계시면 저는 진짜 말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노후가 되게 중요했는데요. 여기 노후가 걱정돼서 암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노후가 걱정돼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노후까지 벌써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런데요, 애기 엄마들 만나다 보잖아요. 노후는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이 현실이 지금 각박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고 우리 엄마에게 다박다박 200씩 주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후의 안정적인 것만 엄청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리저리 궁리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83세라고 하면 많은 것 같으세요? 주변에 83세 넘는 분들 정말 많고요. 70이 정도 돼야 노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70살인 분들을 만났을 때 여기 눈 끌어올림 딱 수술해 놓잖아요. 60대 예쁜 아줌마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얘기한다 해도 사람들은요. 내가 몇 살까지 돈을 벌 거란 생각을 딱 물어보잖아요. 제가 아메이 초반에 할 때 너희 남편이 몇 살까지 돈을 벌어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 60?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한 5년 지났잖아요. 물어봐요. 너의 남편이 돈을 언제까지 벌어올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70? 더 나쁜 와이프 뭐라는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벌어와야 된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노인 최소 생계 유지비가 250이에요. 그런데 250만 원 가지고 둘이서 살으라 그러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먹고만 살아야 돼요. 외식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뭐 손주들 왔을 때 용돈도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냥 딱 먹고만 살 만큼을 계산을 해보면 70에 퇴직을 하고 나면요. 평균 수명까지 산다면 자 보자. 생활비가 얼마가 드냐면 4억 8천만 원이란 돈이 물가 상승률 빼고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제가 70세가 되려면 30년이 남았는데요. 30년 뒤에 250이 아니겠죠. 분명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해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당장에 월 50, 100만 원 적금 붓기도 힘든 우리 상황에서 이 돈을 모으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을 이야기할 때 너는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믿어지세요? 저는 솔직히 믿음이 안 가서 보험 만기를 80 만기를 100세로 바꾸라고 할 때 저는 안 바꿨어요. 100살은 무슨 100살이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이 정보를 닿으면서 어떻게 되나 100살로 다 바꿨어요. 왠지 아세요? 정말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15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후 자금을 모으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더라는 거에서 왜 쉽지 않았나 봤더니만 20대 30대 때는요. 솔직히 돈이 더 많이 벌지 못해요. 노하우가 쌓이기 전까지는. 그런데 50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퇴직도 빨라졌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작은 시골에서요. 교육을 많이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아이가 배우고 싶은 걸 조금 커트 그건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교육비가 12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전문 과외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 한자도 못 보냈고요. 미술도 못 보냈고요. 피아노도 안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제가 자녀를 한 명만 낳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나이가 많으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는 자식 하나를 쇼부를 본 뒤 하나를 키우고 둘째로는 저희 엄마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 명을 낳았는데 두 명을 낳았으면서 우리 아이가 학원 간다 그러면 안 돼. 태권도는 배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미술 하지 마.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를 낳아도 전 지금 제 아이에게 뭐라냐면 피아노 하지 마. 피아노 할 거면 뭘 하나 때려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둘이면 셋이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을 접었던 기억이 있고요. 사람들이 또 열심히 투자를 했죠. 아파트 사고 제 주변에도 아파트 여러 채 사가지고 돌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폭락해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보다 지금 더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금리가 심히 오릅니다. 저들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힘든 거예요. 집을 얘기했잖아요. 팔려고 해도 지금 대출이 안 돼서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집값은 내려가고 이 무서운 상황을 겪고 있고요. 요번에 난방비 폭탄 맞으셨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스비를 내고요. 뭐 이 보험이 안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외식을 되게 편안하게 잘하는데 외식도 못 하겠어요. 저는
짜장면 먹으러 갔다 깜짝 놀래가지고 뭐 고기 먹은 것만큼 많은 돈을 내는 바람에 저는 그 뒤로 이제 짜장면도 사 먹지 말자. 저희 남편이랑 홈미팅이 끝나고 저녁에는 항상 저희는 저녁 그 시간에 10시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삼겹살집밖에 그 시간이 없으니까 가면 그냥 4, 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조금 1시간 일찍 들어와서 저녁 밥을 해놔요. 그럼 홈미팅 끝내고 밥을 먹이면 되니까요. 그 정말 물가가 너무너무 오르니까 저도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말 어떤 부분을 찾아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은 너무너무 많고 이것조차 모르게 사는 엄마들은 저는 이걸 만나서 알려줍니다. 내 아이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지금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이제 다 키워놨으니까 투잡을 하러 나가요. 그럼 이 엄마들이요. 어떤 일을 할까 궁리를 하는데요. 그 직업이 지금 당장에 단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60살 뒤에도 그 직업을 할 수 없고 70에도 그 일은 할 수가 없어. 잠깐 버티기일 뿐인데 잠깐 버티면서 어쩌면은 조금 더 정보가 있으면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공무원 되러 가지만 요즘 애들 공무원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걔는 너무 현실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이 뽑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인 발급기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은 뭔가 서류를 하게 되면은 굳이 동사무소까지 가지 않고요. 가까운 은행 가서 이 민원 발급기를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한 사람들은 어플로 하겠죠. 이렇게 해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알바도 더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주문하는 앱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서 내가 두드리면 가끔 저는 좀 무식해서 옛날 사람이라서 주문하려고 다 카페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저기서 주문하시라고 이러고 가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한 식당이 아니라 여러 식당에서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식당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요거 서빙 로봇이 나왔잖아요. 금액은 정말 크지만 사람들이 이 식당을 쓰는 식당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부부가 음식만 하면 되고요. 알아서 치우라고 하고요. 음식 배달해 주고요. 그다음에 계산도 이미 벌써 따다다다 했기 때문에 그냥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서빙할 곳조차도 다 사라지고 있구나. 설거지는 설거지 로봇이 하죠. 그 기계에 식세기에 넣으면 바로 해주니까 식당에서 사람을 쓰는 게 정말 줄어드는 제 소비자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서울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 한번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 건물주 되고 싶었거든요. 따박따박 월세 받고 싶고요. 우리 퍼피클럽 샵에 건물주를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송원락 씨는 정말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화딱지나게 하면 나가라고 하세요. 나가 말이에요. 말이에요. 수도 얼면 막 짜증을 막 내고 그 건물주 나는 착한 건물주가 되고 싶었는데요. IMF도 아닌 코로나 시절에 여기 어떻게 됐냐면 이 건물주가 인스타에 올린 거야. 건물 새 놓는다고. 그런데 그 밑에 피자헛을 하는 건물주도 피자헛을 접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제천 시내의 중앙 라인이에요. 한 건물이 이렇게 비었어요. 되게 심각할 정도로 이거 꽤 됐어요. 이게 코로나 시절부터 터졌고요. 여기는 스트릿이에요. 쫙. 어디냐면 저희 남편 가게를 기점으로 의림지로 올라가는 그 대로가 큰 대로거든요. 그 대로에 건물이 따다다닥 비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제가 봤어요. 이 건물 도대체 몇 채가 빈 거야? 딱딱딱 체크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이들이 현금 주고 건물을 지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현금 주고 건물 짓는 사람들 봤어요? 대부분 다 대출 땡겨서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받아서 건물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이게 1, 200 갚고 했어요. 이분들이 몇백씩 갚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만 딱 세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분들 이거 부도예요, 부도. 그래서 매각 처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건물주도 무서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정말 세졌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시어머니가 건물 지어줘서 거기 장사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돈은 갚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주도 갑질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증금 없이 그냥 들어서 월세만 내라고 장사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 이것도 대안이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투잡에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쓰리잡을 했냐면 투잡을 하냐면 대리운전 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전달했을 때 그분은 난 싫어. 나는 대리운전이 더 편해. 할게라고 해서 정말 몇 년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얼마 버는 거야? 저녁 7시에 퇴근해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쭉 돌아요. 일요일만 쉬고 쭉 돈대요. 얼마 버는 줄 아세요? 70만 원 벌기 쉽지가 않대요. 그걸 한 달 했을 때요. 그러면 차라리 아메이로 제가 70만 원 벌 걸 해보니까 한 6개월이면 넉넉하게 6개월이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6개월부터는 쭉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그분은 이제서 3년 뒤엔 이제서 다시 아메이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젊은 사람들 정말 많이 가거든요. 남자가 300 벌고 여자가 250 벌면 둘이 연애하면 좋죠? 아주 열심히 잘 쓰고 삽니다. 근데 이들이 결혼을 합니다. 똑같은 월급에 늘어나는 건 주택대금이랑 자동차 할부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아이도 생기면서요. 월급은 그 비슷하지만 여자는 아이가 키우게 되면 고민하게 돼요. 아이 낳고 직장을 쉬신 분들 많으시지 않으세요? 저 또한 아이 낳고 1년 동안 쉬고 육아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쉬었지만 저는 따박따박 돈이 들어와서 쉬었지만 할 수 없이 쉬어야 되는 부모들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아이를 저기 밑에 친척집 아니 엄마네 집 멀리 떨어뜨리고 주말에만 아이 보는 집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협 다니느라고 열심히 하느라고 아이를 저기 갖다 놓고 엄마네 집에 갖다 놓고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저 여자가 농협에 미쳐가지고 애를 저기 갖다 놨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무래도 그러면 다들 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면서 고민하는 여자들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럼 남자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육아비가 들어가는 걸 알지만 와이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남자들이 또 멋진 남자들 40대 이후 남자들은 그만두고 육아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30대 남자 요즘 30대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어야 된다고. 막 손을 꽉 잡고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변을 보면 그래요. 손을 꽉 잡아주고 믿음을 딱 주면서 우리 노후를 위해서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에 40대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전과 달라졌어요. 같이 벌기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는 애들을 많이 봐요. 그럼 저를 만나면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 좀 해달래. 돈 벌러 나가라고. 그럼 전 가서 엄청 잘 얘기하죠.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남편들은 이제 350의 월급이 수입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여전 전업주부를 하면서 정말 아끼면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을 친정과 시댁에서 가지고 오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요 정말 힘들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이들은 점점 크면서요 어떻게 돼요? 중고등학생의 교육비는 더 많이 들어가면서 되게 힘든 삶을 사는데 여기에 우리가 잠깐만 남편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도와준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만큼 또 착한 주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분들한테 아메이를 한번 권해볼 거예요. 아메이를 하는 남편을 만났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남자가 만났는데 300만 원 버는데 아메이라는 거에 3%래요.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얼마 버니? 그러니까 막 10,000원 들어온다고 막 미팅을 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정말 니나 하라 난 싫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둘이 그래도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은요 300만 원도 벌고 매주 토요일마다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러 다니는데 이 남자는 18%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8%가 되고 그래도 나는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과 그리고 자동차 대출금이 나오죠. 또 딸과 아들을 낳게 되면서요. 불어나는 부채는 더 많아지고 또 아이는 생각을 하죠. 여자는 또 고민하죠. 내 새끼는 내가 키워야지. 내가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남편은 그때도 계속 아메이 미쳐서 아메이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때 남편은 몇 년이 세월이 지나서 아메이에서 PT라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났을 때 또 이 남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와이프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지? 나 진짜 아이를 이렇게 막 힘들다고 얘기하면 남편도 뭐라고 얘기해. 이분들은 더 멋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둬. 당장 그만둬라고 해서 전업주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메이를 와이프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300을 벌지만 와이프랑 플러스가 되는 순간 11배의 빠른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서 달리기 시작하면요. 이분들은요. 매년 여행 가는 삶을 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많은 친구들이 부자가 되면서 이들과 함께 여행을 즐기면서 인생의 멋진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누군가 앞에서 드레스를 받고 기립박수를 받는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이분들은요, 남자 전업하고요, 여자도 아메이 전업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연봉은 최하 1억 5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의 유학을요, 뭐 이렇게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가 아니라 멋진 가장 비싼 영국이나 유럽 쪽으로 어학연수도 아니든 그리고 유학을 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에 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따라가는 중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쓰신 로버트 기요사키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부자 아빠를 꿈꾸지 않는다면 이 책은 아메이와 무관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혀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빠라고 한다면 읽으셔야 되겠죠. 이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하게 돼요. 그중에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직업의 사사분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백수 빼고는요. 그리고 직장인과 전문가, 사업가, 투자가가 있는데요. 자, 직장인과 전문가가요. 전 세계 95%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5%만이 이 부자로 보이는 곳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돈 95%가요. 전 세계 돈 5%를 나눠 갖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전 세계 5%밖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95%의 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점점점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는 시스템을 만들으래요. 회사를 차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퍼피클럽 같은 조그만한 애견샵 말고요. 이렇게 내노라한 정말 재벌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차릴 수 있는, 내가 빠져도 정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이런 대기업이 되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시스템을 사라는 거예요. 스타벅스나 맥도널드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파리바게뜨 뜨레쥬 같은 프랜차이즈를 사는데요. 프랜차이즈점을 하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영업이에요. 그 판권을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하고 싶지만 알고 있지만 왜 안 되고 못 하죠? 우리는 그렇죠. 스타벅스 하나도 못 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참여하라는 게 마지막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아메이를 한번 선택을 하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 기준상 이것만 아니면 되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만 아니면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입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의무로 따박따박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알아보시면 되고요. 의무 회원 가입이 있는지 없는지. 의무 회원 가입이 없으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보면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인지 막 치약 하나에 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금이 들어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전달하는 건 솔직히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울 것 같으네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의무 구매는 없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 200씩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아메이가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을 합니다. 한번 너희도 알아봐.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인데 알아보라고 얘기할 때 동네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지 마시고 이분들의 영상을 한번 뒤져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동네 아줌마한테 알아봤습니다. 아메이를 딱 듣고 옆집 가가지고 야, 너 아메이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가 안 돼요. 자기는 프리오시아 생리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단계잖아. 이러고 그래 맞아 다단계야. 그래, 이러고 돌아오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안티카페 정말 많이 뒤졌고요. 맨날 보면서 긍정했다가 부정했다, 긍정했다, 부정했다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굳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대로 몇 년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답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알아보시는 거예요. 돈이 들지 않는 한에서는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도 I'm selling 뭐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아메이라고 써 있어요. 아메이 오바마 대통령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간적인 대통령 되게 좋아하는데 이분도 자기도 아메이 제품을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대요. 혹시 여기 주변에 잠자도 난 돈이 들어온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많네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만 딱 알아보고 괜찮으면 선택하시면 되세요. 회사랑요.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먹튀하지 않을지 알아보시면 되고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케팅, 돈은 괜찮은지만 알아보시면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회사는요. 여기 나이 드신 분 두 분 있죠? 이 두 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동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업 3년 가는 거 보셨나요? 전 동업 3년 못 가는 거 본 적 없고요. 동업해가지고 의 좋은 사람 본 적 없고요. 저도 저희 언니가 저희 샵의 매니저를 보는 그 3년간 정말 죽을 때까지 싸웠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 삐져가지고 나가가지고 가게 다시는 안 들어오고요.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내 언니와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정말 멋지게도 동업을 해서 대를 이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정말 어쩌면 이 안에서 무언가 리더십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그 부모님의 정신을 계승받아서 하고 있고요. 3대까지 지금 교육을 하고 나가는 탄탄한 회사이고요. 인간적인 회사라고 봅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메이 사장이잖아요. 내가 하나 잘 만들면 홈쇼핑에 쫙 뿌리면 절판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걸 알면서도 그분들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 기회 주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까지 65년이면 이제 덜 지킬 때도 됐는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멋진 이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였냐면 우리가 IMF를 터졌을 때요. 우리나라가 기업이 많이 도산하면서 힘들었을 때예요. 그때 경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외국의 기업, 탄탄한 기업들을 좀 모방하자. 그래서 배워서 우리도 다시 IMF가 왔을 때 멋지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그 탄탄한 회사들을 연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아메이도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했을 때. 여기 뒤에 보면 OA1이라는 게 숫자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전쟁이 나도요. 5년 안에 도산할 확률이 1%라는 거예요. 부채가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등급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정말 탄탄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예요.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지만 철수한 곳은 없습니다. 요번에 러시아가 나가달라고 해서 나갔지만 그래도 러시아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몽골 쪽에다가 센터를 해서 픽업 센터를 해서 도와주고 있는 아메이 회사를 보면서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제품은요. 저는 제품의 감동이 너무 컸던 사람이라서요. 제품 얘기하면 전 소비자들이요. 만약에 소비자 한 명이 BV가 50에서 100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소비자가 BV가 50에서 100이에요. 괜찮아요? 그거를 1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저는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분들이 제품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김현민을 벌어주겠다고 그렇게 썼으면 아마 남편이 세뇌시킨 김현민을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품을 하나 둘 알려주면서 써보다가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네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편안했던 것 같아요. 본사에서 아메이 제품을 잘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아메이 제품 중에 제일 매출이 높은 건 뉴트리라이트입니다. 유기농 농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GMO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에 킹스베리 딸기랑 2만 원 딸기 보신 적 있죠? 저 그거 되게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이내사님이 모르는 그거 유전자 변형이잖아. 그래서 한 번도 안 사 먹었어요. 그런데 유전자 변형을 많이 먹는 게 뭐가 어때? 요즘에 유전자 변형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 유전자 변형을 먹었을 때 쥐 실험을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전 또 그 영상을 본 거죠. 암에 걸려 죽고 생식이 안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점점점 축적이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의 아이가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힘들었는데 그나마 영양제라도 유기농이 있다고 하면 먹일 만한 것 같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자, 요거는 7만 원인데 유전자 변형이 아니야. 그 아이 영양제 한 달분이야. 자, 요쪽 거는 유전자 변형을 썼어. 근데 유기농은 아니야. 한 3만 원이야. 뭐 먹일래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엄마들이 아이는 이거, 남편은 이거라고 얘기를 해주죠. 저는 아이를 감기약도 잘 먹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열이 나고 힘들 때마다요. 이 아이는 정말 뉴트리라이트로 잘 이겨내게 됩니다. 학교에도 잘 싸서 보내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는 버텨내는 걸 보면서 면역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항상 중이염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아이였지만 저는 뉴트리라이트를 믿으면서 먹이면서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탄탄한 아이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키가 둘 다 단신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능력을 보지 외모
외모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살의 남편은 얼굴이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키는 고만하고 고만고만한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친구 엄마들과 만났는데요. 몸무게는 똑같은데 키가 작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또 저는 미안하죠. 부모가 둘 중에 하나가 뚱뚱하면 75%의 유전자를 가져가는데 뚱땡이를.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죠. 키 작은데 제 인생을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키 크는데 이 드리마크에서 하는 키즈커 있죠. 저는 그걸 정말 약처럼 먹였어요. 왜냐하면 발도 작으니까 맞춰 신어야 되죠. 바지는 이만큼 잘라내야 되죠. 그리고 누가 봤을 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두를 신지 않고 밖을 나가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요. 뭘 잘 못 사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구두를 신으면 막 되게 당당해져. 막 이러고 걸어요. 막. 근데 우리 아이한테 구두를 신지 않아도 정말 멋진 키를 선물해주고 싶어서요. 옷은 사입히지 않을지언정 저는 영양제를 정말 열심히 먹여서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가는데 키가 150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원래 쟀을 때는 우리 아이의 예상키는 156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초경을 하지 않은 우리 아이가 154라고 하면 150이라고 하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cm 이상 클 것 같아요. 그러면 뉴트리아이트 빨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오전에 들었잖아요. 방금 전에 들었죠. 외부 아이가 키울 수 있는 거 환경과 영양으로요. 10cm 이상 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저는 10cm를 위해서 다달이 키즈커를 먹이는 사람이에요. 요 사진은 뭐냐면 5살 때 요 집 아이를 만나고 이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런데 8살 여름에 다시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근데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 키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부모님은 180에 170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영양 상태가 고르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았던 아이를 보면서 또 한 번 뉴트리라이트의 강함을 전 믿고 증명하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려 건강 공부를 하게 되면서요. 저희 엄마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끊게 되고 당은 정상으로 되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 안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남을 실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로 했고 저희 엄마는 다 끼고 이걸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고 있고요. 경피독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환경이 쌓여서 자궁에 농축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저 또한 플라스틱이나 나무젓가락 쓰지 않은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이유식할 때도 절대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았던 엄마인데요. 이게 왜 싫었냐면 조숙증이 온다는 거예요. 조숙증이 오면 왜 싫었냐면 생리 빨리 하는 건 괜찮지만 키가 작은 게 싫었기 때문에 제가 극혐했던 부분이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고환에 씨가 없다고 그러죠. 정자가 없는 아이들도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아메이 생필품으로 바꾸고요. 누군가를 만나면 저는 꼭 섬유유연제 바꾸라고 그러고요. 꼭 샴푸 바꾸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 몇 푼 마트 거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지만 그 몇 푼 때문에 자궁과 유방과 그리고 정자가 나빠지는 걸 안다면 정말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탈모로 고민인 분들 정말 많잖아요. 아메이에서 정말 탈모를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제 지인의 남편분이 이렇게 나는 모습도 보고요. 이렇게 후기를 저는 받으면서요. 이분들에게 탈모 시장에 정말 혁신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 이분들한테 얘기해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지인은요. 탈모 때문에 약을 먹었는데요. 발기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지금 머리털이 20대부터 빠졌다가 40대에 약을 먹고 머리털이 나니까 발기 안 돼도 된대요. 그거 포기하고 전 이게 더 소중하다고. 그만큼 탈모인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건 머리털도 날지만 발기도 잘 될 수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메이에서 단 한 가지만 뽑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청정기와 정수기 중에 정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청정기는 우리가 숨이 공기가 나빠도 숨을 쉬잖아요. 근데 정수기는요. 물은 제가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 가다 물이 없으면 우리 수돗물 틀어먹지 않죠. 어떻게 해요? 참았다가 생수 사 먹던가 하지만 저는 이 정수기를요. 워터시크를 아까 얘기하신 그걸 우연히 유튜브를 뒤지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수기에 고민이 많을 때 아메 하시는 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메이 건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위약금 기존 정수기 위약금 30만 원을 지불하고 아메이 거를 할부를 3개월 하면서 이자를 내고 저는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아이를 잘 분유를 타게 되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정수기 실험을 소비자들 되게 많이 시켜줘요. 너네 집 정수기 물과 아메이 이스프링을 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한 달간 양파 좀 키워볼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키우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파가 너의 아이의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떤 물을 먹일래?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저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수기를 전달하는데요. 앞면 보고 팔아줄 수 있는 형편이 많진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네트워크에 제가 오늘 한번 세본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정수기를 몇 명이 쓰는지 50% 이상이 다 정수기랑 청정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만큼 되게 중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끓인 물을 극혐합니다. 끓인 물을 식혀가지고 끓인 물을 팔팔 끓을 때 확 넣은 줄 알았는데 끓인 물을 식혀가지고 화분해주면 화분이 죽어요. 왜냐하면 물은 살아있지만 그 물은 죽은 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수기를 못 바꾸고 있어. 아, 너무 비싸서 뭐 할부를 못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는 분들은 무조건 뉴트리아 우선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 정수기 먼저 바꾸시는 게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는 역삼탑 정수기 먹으면서요. 혈액에 엉기는 걸 봤거든요. 근데 미네랄 들은 물 쫙 먹으니까 혈액이 딱 또도도도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영양제가 먼저가 아니네. 물이 먼저였네 라는 걸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 저는 돈을 좋아했고요. 부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마케팅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생필품을 죽을 때까지 얼마 쓰냐면 1인당 3억 정도를 소비하고 가는데요. 보통은 마트나 이마트나 아니면 친정집에서 가져오게 되면 보통 소비에서 지출로 끝나지만요. 저는 아메이마트로 바꿔 써본 거예요. 소비를 필요하니까 했고 지출이 됐고 그 지출이 나중에 저에게 수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수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000원짜리 치약 6,000원에 팔아가지고 그 놔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 유통의 과정을 보면서 알거든요. 보통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요. 총판한테 보내고 도매한테 와서 소매점에서 소비자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 발생하는 그 돈이 광고와 유통비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애견샵을 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줍니다. 저는 도매상한테 물건을 떼는 건데 가끔 총판이 도매 몰래 밤에 뜰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물건을 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되게 싸거든요. 그걸 알고 있던 터라서 이 수익 구조를, 이 유통의 과정을 보면서 아, 이 수입을 우리에게 주는 거구나라는 걸 딱 캐치하게 됩니다. 아메이는요, 질이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요, 일반 소비자들 말고 회원이 된 소비자들에게요, 30% DC된 금액의 물건을 주게 돼요. 그런데 아메이는 부탁한 게 우리한테 광고랑 유통만 부탁을 한 거예요. 써보고 괜찮으면 이야기를 해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요, 좋고, 괜찮으면 잘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게 저에겐 너무 간단한 비즈니스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돈을 어떻게 주는지 볼게요. 우리는 각자 나에게 알려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이야기해요. 스폰서가 나에게 어느 날 아메이를 알려줬고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괜찮아서 A랑 B란 친구에게 각자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스폰서한테 물건을 떼다가 주는 게 아니라 아메이 마트에서 각자 직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메이 마트 입장에서는 S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S의 매출을 계산을 해줍니다. S는 전체 매출이 80만이기 때문에 6%에 해당해서 48,000원이고요. 그리고 나는요. 나의 매출을 빼주면 S게 되기 때문에 내 거를 계산해보면요. 나는 60만 원이라는 매출을 모았고요. 6%가 돼서 36,000원이에요. 근데 나도 혼자 한 건 아니기 때문에 A, B 거를 빼주게 됩니다. A, B는요. 20만씩 자가 소비를 했기 때문에 6,000원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36,000원에서 6,000원 빼주면 나는 24,000원이고요. 그러면 S는요. S는 48,000원에서요. 6,000원, 24,000원을 빼주고 나면 S는 12,000원입니다. 저는 이 플랜을 듣고 이게 왜 다단계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었을 때. 다단계라고 하면 제 상식선의 다단계는요. 절대 윗사람의 매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메이는 왜 틀리냐고 물어봤더니만 아메이는 뒤에 먼저 주고 남으면 내게 되는 거고 노력순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에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미용을 많이 하면 많이 줬으면 전 미용하여 시절에 미용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든 말든 돈을 항상 월급으로 줬기 때문에 제 지인들이 우리 샵에 온다 그러면 제가 미용사 생활할 때 저희 가게 온다 그러면 저는 오지 말라 그랬었어요. 다른 샵 가라고. 걔가 오면 제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직장. 근데 저만 그럴 거 아닐 거예요.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노력순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조금 더 기회를 더 주게 되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핀이 되는데요. 또 브론즈 파운데이션은요 9%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약 12만 원의 캐시백이 되면서 4만 원 정도의 키트가 줍니다. 이 키트가 되게 쏠쏠하게 잘 쓸 수 있고요. 조금 더 가서 한 6개월만 노력하시면요. 요게 되게 괜찮아요. 브론즈 빌더인데요. 월 70에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요거를 2년만 잘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에메랄드를 2년 안에 가는 플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파트너들과 요걸 도전해보고 있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났을 때 레그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는요, 시스템대로 해봤을 때 상황인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했을 때 13개월 만에 SP란 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400, 어느 날 저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고요. 이들이 각자 이렇게 제품을 썼을 때요, 매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을 때요, 계산이 됐을 때 돈이 나오면 이거 정말 좋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매출을 다 곱해서 빼주게 되는 거죠. 저는 그달에 1,000만 원이니까 21%라서요, 210만 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띄주지 않고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A, B, C, D 거를 다 빼주면 120만 원을 빼요. 그러면 90만 원이 현금 90만 원이 됩니다. 근데 90만 원은요, 현금으로 따지면 한 150 정도가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은 또 조금 더 높은 혜택이 되면서 이 제 파트너가 보니까 250에서 300만 원 넘는 캐시백을 받는 걸 보면서 정말 아메이 1년만 좀 노력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이 사실은 200만 원 돈을 남편이 200 벌어온 남자랑 벌어서 결혼하라고 좋아하세요? 망했다죠. 콘테크 망했다지만 뭐 월세를 받아오는 게 200짜리가 있다 그러면 너 남편 너무 잘 만났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돈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달 나오고요. 평생 나오고 증가하고 상속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은 부분이 뭐냐면 매달 매일매일의 매출인 거예요. 다달이 그 비가 오면 강아지 미용하러 안 오고 눈이 오면 안 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매달 나온다는 거에 저는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생 나온다는 말에 너무 꽂혔던 것 같아요. 단돈 200씩 증가 안 해도 되고요. 200씩만 나와도 저는 행복한데 증가와 상속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필품이 때문에 가능하세요. 보험은 우리가 매달 드나요? 매달 금액은 들지만 어떻게 해요? 계약은 매달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매달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필품은 매달 떨어지기 때문에 매달 사게 되고요. 회원이 증가합니다. 프로모션 때 혹시 다 나만 많이 샀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나만 사네 나만 사. 그런데 지금은요 프로모션 하나 딱 뜨잖아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네트워크 대단하다. 회원이 정말 매달 증가하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가 둘이 되기가 쉽지 않았고 둘이 넷이 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후로는 점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품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오일 나왔잖아요. 저 그 오일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오일 나오기 전에 다른 네트워크 거 오일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아메이께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다른 데 돈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으로 프랑킨센스 오일을 2방울씩 해서 바르는데요. 정말 향도 좋지만 내 피부가 재생되는 게 빨라지는 걸 저 느낄 정도로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혹여나 병원에 입원을 하건 제가 아메이를 조금 내려놓는다 해도 저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드리마코라는 시스템 안에 접목이 되어 있으면 그들은 알아서 잘 큽니다. 여기 아메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스폰서가 그만두면 나 그만둘래 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하는 자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여기서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거고요. 핀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이 SP란 핀이죠. 이 SP란 핀을 가장 해보고 싶습니다. 이 SP란 핀이 되면요. 1년에 1,000만 점 한 번만 하면 돼요. 저는 이거를 13개월 만에 했지만 빠른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13개월 만에 했을 땐 투잡으로 했을 때 이 돈이 괜찮아 쏠쏠했습니다. 200 정도가 나왔고요. GP는 1년에 3번 하면 GP입니다. GP를 가는 거는 저한테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핀이라니까 길을 쓰고 했던 핀인 것 같습니다. 월 200 정도 나왔고요. PT가 됐을 때 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 PT는요. 월 6번에 1,000만 원 하면 되는데요. 호텔에서 2박 3일 동안 만찬을 즐겼는데요. 저는 그렇게 비싼 호텔, 워커힐 호텔 처음 가봤고요. 거기서 대게를 무한리필 되게 진짜 좋아하거든요. 되게 무한리필을 우리 아이한테 먹일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의 자격이 주어지고요. 핀 보너스로 17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달에 이 용돈 가지고 제주
제주도 갈 수 있고요. 동남아 패키지에 가고 남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하면 파운더스 PT가 돼서요. 이 파운더스 PT는요. 연봉 개념으로 갑니다. 연봉은 보통 한 4천에서 6천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요. 제 주변에 남편들 중에 6천 안 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남편 이제 좀 살림하라 그러면 돼요. 살림하고 애 좀 봐주고 내가 아메이 할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여행을 갈 수 있고요. 연말 보너스가 되게 괜찮아요. 전 연말 보너스를 1,600만 원 받아가지고 남편에게 1,000만 원 줬습니다. 왜냐하면 나 반대했던 거 맛보라고. 너 봐. 내가 했지? 이러면서 딱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 물어보니까 차 대출금을 한 번에 확 갚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스폰서님께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사 입기 힘들었던 그 라코스테 옷을 사드리면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T가 되고 나면 우린 끝이에요. 어떤 분을 몇 명을 돕느냐에 따라 우리의 연봉이 달라집니다. 2명을 돕게 되면요 사파이어가 되는데요. 연봉은 6천에서 7천 정도가 되고요. 3명을 도와주게 되잖아요. 에메랄드가 됩니다. 연봉은 7천에서 1억 2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그 해에 받았던 연봉이 8,3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직장 생활이 있고 이럴 때 저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사파이어를 지난달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를 바로 그 다음 달에 성취를 하게 되면서 저는 그때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고 싶었던 게 에메랄드 핀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난과 이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에메랄드가 되면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에메랄드를 지금 안 되겠나 봐. 다이아몬드가 될 때 많이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메랄드가 됐을 때 그 당시에 핀 보너스만 1,270만 원이 나왔어요. 저는 그 핀 보너스가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께 물어봤죠. 스폰서님은 왜 명품백 없어?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님이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 사드릴게요.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드린 뒤로 이제 물고가 터지면서 계속 사시더라고요.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이아몬드 갈 때도 또 하나 예쁜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제가 스포모님께 드린 거 자체가 해드린 게 너무 마음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없지만 해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지금까지 나한테 준 사랑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해드리는 제 마음이 되게 행복했고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6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는 건 누구나 힘듭니다. 리더님들이 SP 도전하는 것도 힘드시죠? 저도 도전은 힘들지만 제가 해내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 파트너들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도전합니다. 연봉은 1억 5천 정도가 되고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석을 탑니다. 제 주변에 연봉 1억 받는 연봉 1억 하고 월 1,000만 원 버는 친구들 많은데요. 그 친구들은 이제 여행 갈 때 비즈니스석 안 타고 이코노미로 다들 골프 여행 가더라고요. 저는 꼭 비즈니스석을 타고 여행을 가야지 제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스폰서님 비즈니스석 타고 가고 딸을 태워가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행을 비즈니스석을 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인생에서 삶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 친구 남편이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부인을 자꾸 타박을 하길래 계산을 한번 해줬습니다. 남편이 월급 얼마 버냐 물어보니까 원래 남의 집 남편 월급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어봤어. 얼마 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얼마를 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착실하게 약하게 계산해줬어요. 5년 만에 PT 파운더스 PT 되라 그러면은 다그친 거예요? 안 다그친 거예요? 안 다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유하게 5년 만에 파운더스 PT를 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 해에 사파이어 가라고 했고 또 유지기를 한 번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가라고 했고 또 유지기를 한 번 줬어요. 이게 다그치지 않았어요. 산산이 했어요. 10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했을 때 남편의 연봉이랑 비슷해지거나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핀업 안 시키고 유지만 시킬 거예요. 딱 유지를 시키니까 13년 됐을 때 이미 벌써 남편의 연봉의 2배가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 파트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까지 쓰는 밥값 차비를 적어.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토탈해서 얼마인지 해가지고 던져줘 이랬어요. 연말 보너스 받을 때만 줘버리라고. 그 나중에 갔을 때 우리 각자 벌자라고 생각을 한 뒤에 이 돈은 고스란히 네가 쓰는 행복을 누리고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저는 빠르진 않아도 10년 안에 가보지 뭐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메이 비즈니스 잘하는 방법은요. 하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제품 떨어지는 거 써시면 되고요. 한번 바꿔 쓰는 거예요. 뭐 옥장판 하는 거 아니고요. 치약 칫솔 떨어지는 거 바꿔 보시면 되고요. 제품이 괜찮으면 좀 자랑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주 2회 공부의 시간을 가지면 정말 재미있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던 제 모습이에요. 이 정도면 아메이 잘하게 생겼어요. 지금도 비주얼은 아직 다이아몬드 관람 멀었지만 이렇게 생겼던 애기 엄마가요. 이렇게 변하면서 아메이가 전개가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비즈니스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옷을 똑바로 입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놀러 가는 옷보다는 비즈니스 정장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사진을 우연히 뒤지다 봤는데요. 이 안에서 고스란히 녹아본 거예요.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분들과. 우리 스폰서님 에메랄드였고요. 옆에 박경미 리더님은 PT셨고요. 그 양쪽 옆분 박준사님께서 저는 파운더스 PT였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요번인 것 같아요. 우리 체인의 스포너님은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그 옆에 있던 순서도 어떻게 또 이렇게 섰는지 모르겠어요. 박경민 사장님 사파이어가 됐고 우리 둘은 에메랄드고 지금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환경이 어디에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안에서 노출을 시켰고요. 되던지 말던지 저희 남편 365일 일해요. 저는 정말 남편이랑 같이 놀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꿈은 뭐냐면 엄마 나는 집 꿈이 있어. 뭔데? 일요일 날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자고 싶대요. TV 보고 누워있고 싶고 자고 싶고 아빠랑 그냥 슈퍼 가서 뭐 사 먹고 또 자고 싶대요. 그게 우리 아이의 꿈이에요. 그냥 평일에 자고 싶대요. 아빠랑 집에서 다 같이 자고 싶대요. 그 아이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건 SK 노예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우리 남편인 거죠. 그 남편을 위해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여기 며느리 있는 분들 계세요? 이런 며느리 되게 괜찮죠.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모셔주겠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많은 백수도 진정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가 없는 성공 또한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성공을 가져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영상 한번 보고 Here is 이야기해볼게요. a chain of dominoes. Each one is 1.5 times larger than the previous one. The smallest domino is about 5 millimeters high and 1 millimeter thick. Now carefully place it. And there are 13 dominoes. The largest domino, it weighs about 100 pounds, and it is more than a meter tall. Ready? Here we go. 어떠세요? 저는 이게 아메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공부하고 치약 조금 써보고 문화세탄처럼 우리끼리 즐기고 노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작은 걸 하나하나 깨닫고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한 개 한 개 전달하면서 한 명 한 명 네트워크를 쌓았더니만요. 프로모션하면 그 위대한 위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큰 장벽을 넘어뜨릴 만큼.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요. 한번 해보자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5번 정도 들으면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핀이기 때문에 저는 약하지만 조금 더 멋지고 다양한 직업에서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5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제품을 쓰더라도요.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